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저장해 두고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핵심 사항들을 상기시키기 위해 반복해서 보게 될 영상 중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넘게 극심한 수면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지금 알려드릴 내용을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수면의 핵심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잠들게 하고 깊은 휴식 상태의 수면 단계로 진입하도록 돕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멜라토닌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을 피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방의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취침 시 실내 온도가 섭씨 24도 이상이면 멜라토닌 수치가 현저히 낮아질 뿐만 아니라 렘 수면, REM 수면도 감소합니다. 수면의 질이 매우 나빠질 것입니다. 멜라토닌을 최적화하는 가장 좋은 온도는 섭씨 16에서 21도 사이이며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18도입니다. 방 온도가 이 범위라면 멜라토닌 분비가 최적화됩니다. 심지어 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은 37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집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체온이 1도 낮아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중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실천 중이실 텐데요. 과거 제 영상에서 아침에 일어나 아침을 거르고 첫 식사는 12시에, 마지막 식사는 6시에 하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체중 감량이나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초기에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새 단식한 상태에서 그 흐름을 타고 최대한 오래 버틴 뒤 첫 식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간헐적 단식을 일정 기간, 예를 들어 1년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실천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어느 정도 개선한 후에는 아침에 첫 식사를 하고 점심에 두 번째 식사를 하며 저녁은 아예 거르는 방식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방해하는 한 가지 요인은 매우 많은 양의 식사를 하고 잠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가 해본 방법인데 꽤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 중 이른 시간에 2끼를 먹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밤이 아니라 낮 동안에 에너지를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만 자게 될 저녁에 왜 큰 식사를 해야 할까요? 다음은 블루라이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빛의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그 일부가 블루라이트인데 저녁에는 이 파장을 차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거나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장 나쁜 습관은 잠들기 직전에 휴대폰으로 소셜 미디어를 뒤적이는 일일 것입니다.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와 가까이서 보는 휴대폰 블루라이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휴대폰 블루라이트가 훨씬 강합니다. 따라서 밤에 TV를 시청하는 것은 괜찮지만 주변 조명을 꺼서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깨우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블루라이트는 눈에도 해롭습니다. 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블루라이트에 주의하세요. 하루가 저물수록 조명을 조금씩 어둡게 하세요. 멜라토닌을 늘리는 또 다른 방법은 낮에 실제 햇빛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햇빛으로부터 얻는 비타민 D도 간접적으로 멜라토닌과 수면 주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잠을 자다가 숨이 막히는 증상,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시차 적응이 안 되거나 교대 근무를 한다면 비타민 D도 꼭 섭취해야 해요. 비타민 D는 일주기 리듬을 재설정하는 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에 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 EMF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방사선과 같습니다. 아주 부연 설명으로 이 주제에 대해 별도의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EMF 측정기를 사용해 보세요. 기기를 켜고 다양한 물체에 대한 노출을 측정해 보세요. 수면을 크게 방해할 수 있는 EMF 파동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EMF 측정기로 집 전체를 검사했습니다. 컴퓨터를 두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침대 근처 벽을 포함해 잠자는 공간도 꼼꼼히 확인했어요. 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주파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 결과 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여러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머리판 뒤쪽 벽이었는데 제 머리가 바로 그 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전선이 교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술자를 불러 그 부분을 수리했습니다. 이 수리로 제 부정맥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염증, 세포 손상, 특히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손상이 발생합니다. 설탕을 섭취할 때 발생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미토파지, 마이터페이지가 감소합니다.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는 요인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약물, 특히 항우울제, 그리고 고탄수화물 식단도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또한 잠들기 약 3시간 전에 운동을 하면 이제 멜라토닌 증가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식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신맛이 나는 체리입니다. 제가 살펴본 2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침 전 타트 체리 주스 30ml를 섭취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루에 2번 타트 체리를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비타민 B1 저장량이 고갈됩니다. 또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맛체리는 일부 사람들에게 하루에 84분 더 많은 수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초 신경병증은 뇌나 척수밖의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능한 증상으로는 근육 약화나 마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키위를 4주간 섭취한 후 수면의 질, 수면 시간, 기상 시 상쾌함, 잠드는 속도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연어, 참치, 송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이 3가지 모두 멜라토닌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캐피어입니다. 캐피어는 요구르트와 유사하지만 더 많은 미생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위산을 훨씬 더 잘 견딥니다. 그리고 맛을 낸 제품은 피하세요. 무가당 전지유, 초원에서 자란 젖소 우유로 만든 캐피어를 선택하세요. 염소 우유나 양 우유로 만든 제품 모두 괜찮습니다. 그러니 캐피어를 구입하세요. 그리고 베리류처럼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좋아합니다. 가끔은 라즈베리나 블랙베리를 넣기도 합니다. 이것을 마시면 장내 미생물군집에 폴리페놀을 공급하는 셈인데 그들이 보답하듯 숙면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음식은 사워크라우트입니다. 생 사워크라우트의 미생물은 수면에 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에는 트립토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죠. 또한 GABA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GABA는 신경전 달물질의 일종으로 당신을 진정시켜 잠들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GABA 수치는 감소합니다. 사워크라우트는 스트레스와 코르티솔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워크라우트에는 비타민C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수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중 호흡을 잊지 마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유용한 팁을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